자, 이번 순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입니다. 이 항공사 마일리지, 항공사 이 비행기를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의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 우리 소멸에 대해서 사무총장님께서 또 고발을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항공사 마일리지 하면은 차곡차곡 쌓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 제법 쏠쏠하거든요. 그런데 이 항공사 마일리지, 이 언제부턴가 이 약관이 변경되면서 소멸된다,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 안내 메일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사실 이 소멸된다는 거 정말 이 생각도 못 해본 일이거든요. 평생 마일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고발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하셨고 어떻게 진행 중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번 2018년 8월 이후로 이 마일리지 소멸된다는 게,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두 항공사가 대표적으로 자기들이 임의대로 약관을 변경시켜가지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이게 쉽게 말해서 칼만 안 들었지 이거 강도짓거리 아니냐. 변호사님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그 마일리지도 일종의 채무로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채무를 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채무죠? 쉽게 말해서 그 사무총장님이 제주도 갈 수 있는 비행기권을 끊을 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언제 쓸지 모르지만 쓴다고 하면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채지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는 안 됐지만 잠재적인 채무. 이해됐습니다. 언젠가 내줘야 되는 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년에 다 나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잠정적인 채무로 잡아놔야죠. 그러니까 두 항공사가 네. 다음 해기에 그 이사회를 열 때 그게 채무로 잡힙니다. 그 채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내가 알기로는 몇 조에 해당되는데 그 채무를 이런 식으로 털기 위해서 자기들이 약관을 변경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건 그야말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죠. 이런 나쁜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하고 2018년 10월 23일경에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 감시는 하고 있었지만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저희들이 두고 있었는데, 마치 2019년 6월경에 이제 휴가철이 됐지 않습니까? 휴가철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인들, 쉽게 말해서 국민들, 소비자들이 전화가 막 와요. 사무총장님, 그 민원, 마일리지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한 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도. 이게 관심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남부지검에 전화를 했고, 직접 검사님이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수사해 나가는데 이게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서 함부로 조사를 못합니다. 그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해야만이 검찰이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수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고발을 해도 고구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표류 상태라고. 그래서 저희 보고 한번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갔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그래서 무슨 놈의 조사를 8개월 넘게 하고 있냐. 명확한데 지금 약관을 자기들이 이미 변경해가지고 지금 소비자나 국민을 우롱하고, 소비자나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현금이거든요. 그렇죠. 현금을 강탈했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 소멸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2018년 우리가 고발한 뒤에 11월 달, 12월 달부터 이거 조사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들어갔다면은 당신네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멸된 것을 1년 내지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소멸된 것을 중단시키고, 이 모든 그 결정이 난 다음에 만약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정당하다면 네. 그때부터 다시 2020년부터 소멸한다든가 네. 이렇게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지. 제 지금 상식선으로 생각해봐도. 당신네들이 문제가 있다고 조사하고 있는데 와중에도 지금 올 8월이니까 네. 1월부터 8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일리지가 소멸됐겠냐. 네네. 그거 파악이나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건 파악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당신네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 당신네들 지금 대기업 편에 서가지고 예. 이것만 지금 넘기면 끝난다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리고 뭐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우롱을 당하던 자기 돈을 강탈당하던 관심도 없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분들조차도 그분들도 하나의 피해자거든요? 사람들이니까 피해자들일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인지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네. 검찰에서 검사님도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네. 나도 해당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 검사님 말이 맞죠. 네. 검찰에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네. 전속 고발권을 검찰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른 그 기업적 문제 가지고 많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부딪히면서 보면은 대부분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 나는 변호사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먼저 마일리지 쌓이는 과정을 보시면 이제 더 얇아질 건데 그건 뒤로 하고 예, 예, 예.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이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가 기업 구조나 이런 거 지배 구조 이런 거 관련해서는 네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안 하면 아예 뭐 재판에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2017년경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소시효를 보름 앞두고 검찰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왜 전속고발권을 줬냐. 네. 이 분야가 워낙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네. 개나 소나 고발하지 마라. 좀 전문가가 검토를 한 후에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름 전에 검찰한테 주면 네. 검찰은 자기네들이 추가 수사를 하거나 기록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소장 만들 시간도 바쁜 거죠. 그래서 검찰이 공소시효 전에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한 2곳만 이제 기소를 하고 그 업체 대표 등은 이제 고발 달하니까 못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소장도 못 쓰고 뭐 그러다가 유야무야 기소가 그러면 늦어지면 시효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 너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네들이 뭐 복잡해서 조사가 늦었다고 하는데 아니 복잡하면 그거 받아서 정리하는 검찰은 더 더 시간을 줘야 되는 복잡할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이런 일이 한번 크게 벌어지고 나서 전속 고발권을 고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거는 고발이 설령 없더라도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아. 고쳐야 된다. 그 문제가 지금 이제 계속 그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으나 네. 아직 그게 이제 법제화돼 가지고 만들어지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그럼 답보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계속. 와. 그 이제 또 하나 전속 고발권이 또 있는 게 예, 예, 예. 우리 세금 포탈하는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도 전속 고발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고발을 했으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문제도 예. 어찌 보면은 국세청에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표적으로 한국 마일리지 고발하면서 네. 느꼈던 게 이 전속 고발권이 꼭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갖는 것도 갖는 거지만 검찰이 전속 고발권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 있는 이런 그렇죠. 문제 네.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이 악용하는 이런 경우는 뭐냐면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뒤에 숨어가지고 악용하는 겁니다 법을. 지금 딱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네, 검찰을 현실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검찰은 우롱하고 국민은 우롱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럼 오직 했으면은 검찰이 네. 다 드러나는 사건을 조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지금 고발하신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로. 자,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범죄를 인지했는데 네, 네.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발을 안 했달지 그러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15일 놔두고 고발 안 하고 공소시효 지나버리면 자기네들이 직무유기를 처벌을 받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면피하려고 그냥 명분만 쌓아놓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 전례적으로 없었을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발당한 게 직무유기예요. 왜 지금껏 이걸 끌고 가면서 근데 이건 또 다를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시효 가까이 가지고 대기업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한들 예. 이게 직무유기에 명확히 해당되는 게 네. 2019년 1월 1일부터 국민 내 돈을 갈취당하고 있고 이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조속히 지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렇죠. 시정을 하던가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그게 발효가 됐으니까 예,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네, 소멸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그럼 만약에 시효라는 거를 적용한다면 이것도 시효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 이거는 이제 시작된 걸로 봐야 되겠죠? 19년부터로 언제부터로 봐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고발을 했으니까 2018년 네네네. 10월에 고발 그 시점으로부터의 시효를 보는 건가요? 볼수 이거는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하려면 했으면 마일리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약관에 의해서 소멸되기 전에 먼저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고발하고 하던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수사에 정말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러면은 잠정적으로라도 예. 소멸되는 거를 정지시켜 놓는 유예시키고, 조치, 예, 유예시키는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되죠. 근데 응당 지금은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차곡차곡 이제 없어지는 안 한 게 아니고 네. 막고 있는 거지 검찰 수사를. 오히려 예. 야 지금 아마 이거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러네 그냥 마일리지가 소멸된다고 하니까 소멸되는 줄 알았는데 그 소멸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예. 우리가 이제 그 검찰 개혁 검찰 뭐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 이게 한 가지만 따져도 네. 검찰이 정상적으로 조사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소멸되고 있고 네. 그 소멸되는 행위 자체도 본인들도 인정했지만 이건 범법 행위예요. 그리고 이 마일리지를 명확히 보면은 네. 우리뿐만 아니고 이거 고발하기 전에 네. 외국의 사례를 봐도 네. 이건 외국은 현금으로 칩니다. 그렇죠. 아니 누가 봐도 이건 현금이랑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 현금을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어디 그 식당에 갔던가 네. 뭐 해가지고 그 민원 들어가지고 보니까 네.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거기 조그마한 그 돼지 저금 통장, 예. 돼지 저금 통장 있잖아요, 돈 넣는 거 그걸 들고 나왔대요. 근데 거기에 얼마 들었냐면 만 얼마 들어 있었어. 네. 근데 그거 들고 나온 거 절도죄 해가지고 구속된 걸 봤어요. 예. 근데 그 만 얼마를 가져갔다 해서 구속됐는데 네. 이것은 몇 조를 지금 강탈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 그렇죠. 돈을. 네. 근데 이런 범법 행위를 뻔히 알고 있는 공정위에서 네. 지금 뭐 조사 한두 번 했다. 그걸로 지금도 유학무화 시키고 있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 국민들 냄비 근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이거 그냥 말 없이 넘어가면은 네. 소멸되든 말든 끝내겠다.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돌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냄비가 아니라 뜨끈뜨끈하게 그냥 군불이 오래 가야 되고. 자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고발을 해주셨는데 이 약관 변경이라는 거 이제 소멸이 됩니다. 이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뭐 기타 다른 회사들도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소멸됩니다. 그럼 그 약관이 변경되는 사유라든가 약관이 변경될 때는 그 고객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약관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마일리지를 쌓고 네. 이 마일리지는 소멸시효가 없이 영원히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관이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정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아 나 사정 어려우니까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립된 계약인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 가는 거는 10년을 할 수 있다고 쳐요. 네. 근데 기존에 쌓아놓은 거를 소급해서 없애는 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네, 여쭤보고 네,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마일리지 됐든 다 약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계약을 변경할 때는 예를 들어 뭐 최성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관을 변경할 때는 자 최성욱님 자 이 약관이 이렇게 변경될 건데 동의하십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그 부분에 이제 난점이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뭔 난점이 있냐면은 약관에 대한 계약에서도 네. 이것은 약간 그 변경이 불가능해요. 개인 간에 이거 하면서 이건 현찰로 네. 현금으로 치부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계약상에 이것은 남는 돈이 마일리지지만 이건 현금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현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약관을 변경시 이게 말이 되는 말이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예. 약관이 처음에 그렇게 되고 변경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럼 불법을 자행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이 왜 항공사들은. 그러냐면은 네. 자 처음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생겨가지고 계속 오면서 네. 처음에
그 국민들한테나 네. 소비자한테 이렇게 항공기를 사용하고 돈을 내면은 네. 이만큼 적립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끌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적립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자기들 현금이에요. 현금인데 그렇죠. 그 네. 현금을 가지고 내가 야권을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할 네. 테니까 따르십시오. 예. 아 이게 강도지.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도둑놈이지. 그리고 아마 변호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이제 저희 방송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서 생기는 마일리지도 있지만 네. 우리가 제휴 신용카드 열심히 진짜 저희가 써가지고 그 모아놓은 마일리지도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네. 건들면 안 네.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이제 그 항공사들의 이제 논리는 네. 이거는 무상으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소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동안에도 카드 사용이랄지 이렇게 해서 네. 정립된다는 걸 알았는데 네. 이번 국감 과정에서 이 항공사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는지가 나왔어요. 네. 네. 그 보면은 그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은 17개 카드사에 예. 마일리지를 팔아가지고 네. 1조 1,900억 원을 받습니다. 1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1조 한 2천억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역시 네. 18개 카드사에 팔아서 6,172억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를 사가지고 네. 그 이제 회원들하고 약정한 네. 비율에 따라 사용액에 따라서 얼마씩 마일리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네. 대한항공이 지들이 돈 벌고 판 거예요. 항공 팔듯이. 팔아놓고. 팔아놓고 네. 그 10년 지났다고 이제 고객들이 없애버리- 그거를 가지고 받아서 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게 해버리면 자기들은 돈 번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 그래서 이거 그 참- 항공사의 기본 논리가 참 그 무참히 깨지고 국민들이나 소비자 특히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사기예요 사기. 이게 사기죠. 그렇죠. 뭐가 사기입니까? 네. 모든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이고 모든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 네. 그다음에 법조인들 다 여기 해당돼요 피해자로. 그러네요. 뭐 일정하게 누구 규정돼가지고 피해자가 아니고 네. 전체 피해자고 네. 가해자는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예요. 만약 이렇게 나간다면 누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사용합니까? 다른 그 항공사 있죠. 미국 그렇죠. 항공사, 외국 네. 항공사 쓰지. 맞습니다. 예. 거기는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소멸 안 시켜요. 두 항공사가 자기 사용하게 만들어 놓고 네. 은근슬쩍 약관을 딱 병렬시켜가지고 딱 그 살짝 띄워놓고 국민들 모르게 그때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고 난리 치니까 네. 보도되고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조사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공정위가 작년 10월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10월입니다. 1년이 그렇죠. 다 가고 있어요. 예. 아무 답도 안 내놓고 공정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답을 알려줘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모든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 마일리지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제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이게 이제 마일리지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쌓잖아요. 예. 근데 소멸시효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 통신사 같은 경우에 연초가 딱 되면은 네. 뭐 몇만 원 딱 주잖아요. 예. 그리고 1년 없어지면은 사라지고. 예. 근데 통신사 마일리지는 회원 등급에 따라서 그냥 주는 부여하는 거예요. 거고. 그렇다고 네. 뭐 사서 주는 거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통신사 마일리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 낼 때만 써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오히려 그 편의점이랄지 다양한 데서 쓸 수 있고 연말 되면은 막 그 쓰라고 막 이제 판촉해서 여러 군데 써요. 네. 자기네 업종이 아닌데. 근데 네. 항공사 마일리지는 지네 항공 구입할 때만 써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뭐 엮여 있는 예를 들어 뭐 렌터카라든가 네. 뭐 기타 그러니까 쓰는 게 제한적이에요. 보면. 근데 항공권 구입하는 건 하나의 별따기고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항공권을 굉장히 몇 개 안 놔두고 그렇죠. 성수기엔 다 빼고 그래. 그러면은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막아놓고 예. 소멸시효는 적용시키고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처를 국감에서도 확대시킨다든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권이 100만 원이다. 근데 나는 마일리지 쌓아놓은 게 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30만 원은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네. 70만 원만 뭐 부분 결제가 되게끔. 네. 아, 이 마일리지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인터뷰 한번 보시죠. 네, 실제 이 마일리지 때문에 고충을 겪고 계시다는 시민 한 분을 만나 뵐 텐데요. 네, 어떤 고충이 있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일리지 때문에 지금 고충이 좀 있으시다고. 네. 네, 저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특정한 목적 하에 적립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카드 포인트마저도 네. 그 항공사와 연결해서 그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뭐 일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적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계획은 그 유럽으로 좀 꽤 갔다 올 장기 계획을 갖고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 올해 초쯤에 항공사에서 대한항공에서 메일을 받았고 올해 얼마 일정 포인트가 차감이 될 거라는 그런 메일을 좀 소멸이죠. 받았어요. 소멸. 그러니까 네. 그 소멸된다는 마일리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마일리지인데 그쵸. 임의로 거기서 소멸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금 요번 연도에 여행을 갈 계획이 없죠. 없는 원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야, 그러면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일정상 어딜 휴가를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일정은 아닌데 네. 지금 전 되게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아. 12월까지 뭐 제주도라도 그러니까 차감되는 그러니까 소멸되는 그 네. 마일리지만큼을 그냥 아까우니까 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라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이게 있어요.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그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여서 그렇죠. 또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야, 그럼 이거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마일리지는 어떻게 보면 한번 쌓아놓으면 평생 갈 거라고 믿고 그렇죠. 차곡차곡 적립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뭔가가 변경이 돼서 소멸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그 카드 마일리지도 연결해서 지금 카드 포인트도 연결해서 마일리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갔다 와서 또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화나는 부분이 네. 있죠. 이거는 근데 아마도 항공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제 권리인데 그들이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그런 어떤 개념을 좀 정립해 줄 어떤 뭐 공식적으로 정립해 줄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그 마일리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돈인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우리가 차곡차곡 적립한 내 돈이고 내가 예금을 해놓은 건데 그쵸. 자 시점이 어느 정도 5년 지났으니까 자 이 돈 소멸합니다. 없어져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소멸이 되는 포인트를 어떻게든 써야 되겠다. 이 마일리지를 써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화가 나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이거는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고요. 또 그다음에 그 실제로 마트라든가 여기에 차곡차곡 적립하신 마일리지 포인트 요거 때문에 또 스트레스 있으시다고. 사실은 저는 네. 저희 뭐 제가 뭐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집하고 가까운 이제 마트가 뭐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네. 홈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거기를 다니고는 있지만 뭐 예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때에 포인트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별 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잠깐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편하게 쓸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죠? 포인트는 네. 지금은 외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시스템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페이퍼로 된 뭐가 왔어요. 그래서 네네. 그 페이퍼 안에 얼마의 제가 이제 적립한 그 포인트와 함께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네. 근데 저는 그 기간 안에 네. 사람마다 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데 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주부가 돼서 매일매일 시장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일정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그거를 저는 홈플러스 포인트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야,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내가 임의로 언제나 내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가고 싶은 시기에 포인트를 쓰면 되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딱 정해진 기간 내에 써라. 안 쓰면 사라진다. 그쵸.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야. 사실은 응. 저는 근데 뭐 매일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과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는 가요. 네. 근데 그 이제 시기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몰려서 뭐 며칠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실은 한 번 시장 거기 한 번 가게 되면 뭐 다 대형마트가 그런 것처럼 최소한 뭐 3, 40만 원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에서 적립되는 거는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는 네. 일반 사람들이 다 소시민들이 그런 것처럼 열심히 마일리지 이 포인트를 적립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목돈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많이 쌓였을 때, 야, 이 그쵸.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고 그쵸.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 점을 모았다. 네네. 그런데 이 5만 점을 가지고 언제 연말에 내가 이렇게 애기들 뭐 선물이라도 그쵸, 사야지라고 그쵸.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11월에 딱 뭐 만점이 사라져. 야, 이런 경우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야,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객들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아주 굉장히 그 일정에 대해서 네. 그 사용하는 일정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이렇게 굉장히 어텐션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까지 그렇죠. 네. 그것까지 제가 그 일정까지 기간까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야,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 나는 뭐 우편으로든 아니면 이메일이든 문자든 공지를 했다. 나는 그쵸. 의무 다 끝냈으니 그쵸. 나는 여기서 소멸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바쁜 현대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딱 깨고 들어가가지고 포인트를 그냥 어떻게 하면 소멸할까. 일종의 폭력이에요, 사실은. 기습이잖아요. 기습적으로 그쵸. 그냥 나 그 소멸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아무튼 그러면 자, 이 포인트도 차곡차곡 많이 쌓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네, 네. 우리 총장님께서 네. 고발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 고발이 정당한 고발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를 우연찮게 지금 오늘 네. 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 예, 막 속이 다 후련해요. 후련하고. 왜냐면 네. 우리가 뭐 사회 여러 가지 뭐 대기업의 부조리든 어쨌든 뭐 정부 일부의 뭐 부조리든 간에 이런 부조리 앞에 소시민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항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대응할 맞아요. 수 없는데 네. 뭐 같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굉장히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 마일리지와 포인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길에 저희가 무작위로 지금 인터뷰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어요. 오늘 감사하고요. 그 포인트 꼭 정말 그 소멸하지 않게끔 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안건으로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요. 저희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는 여러분들의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프로그램으로 제보 남겨주시고요. 자, 상식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서 우리는 또다시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 제가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 하면 갑니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